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쉬는 날인데요. 오늘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 다음 주부터 한 차례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기술인데요. 자, 2차 전지,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여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 1월 18일이 되면, 경고 종목 해제 가능성이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이라든가 또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기타 소부장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그런 어떤 개별 종목군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하나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또 좋은 또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작년 연말에 이어서 하나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최근 관심들이 좀 많으시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기술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투자 경고 종목 물론 지정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 본다는 얘기에 너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전에, 그죠? IPO 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기관들 수요 예측 1400대 1 정도 됐었어요. 그죠?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상장 이후에 잠깐 따상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오래 밀렸죠. 밀리고 나서 바로 올라갔는데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11월 25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죠? 더블 상한가, 공모가가 35,000원이었었죠. 그죠? 그때 따상을 기록하면서 91,000원에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11월 25일 얘기야, 약 2달 전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나오고요. 그쵸? 어떤 이 오보행 이슈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IPO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다들 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기술은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강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죠. 자, 상한가를 12월 22일 하고 12월 30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너무 급등이었다.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1월 4일 날 지정이 돼서 1월 5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1월 5일. 요때죠. 그쵸? 고점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예요? 그죠? 더 심해지죠. 이때는 거래 정지까지 당하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그 이후부터는 좀 진정해라, 흥분하지 마라, 금융당국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자마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지 또 3가지 어떤 조건을 또 만족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하나기술이 올라갈 수 있는,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자, 해제 여건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시를 보니까 이게 1월 5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공시예요. 그러니까 해제 요건을 이렇게 보니까 지정일로부터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후, 그죠? 그러면 5일 날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15일, 그죠? 15일, 그 지난 금요일이 열흘째 되고 그 이후가 바로 이제 18일이 되는 거죠. 자, 3가지를 갖다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5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건이 이제 1월 18일 월요일 날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경고 지정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차트를 잠시 보셨는데요. 거래가 심심치 않게 되다 거래가 급감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니까 바로 1월, 그죠? 1월 6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된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급감을 하죠. 그죠? 계속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틀 통통 떨어졌는데요. 이격을 줄이는 조정. 한 14만원 초반 정도를 좀 예상을 했었으면 더 빠졌죠. 시장이 조정을 같이 받으면서 이틀 통통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저점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투자 경고만 해제가 된다면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아랫방향이 아닌 윗상방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기술이 뭐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우선 하나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다.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A부터 Z까지 모든 공정을 다 턴키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상장 당시에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설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여러분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터리 3사도 협력업체고요. 중국의 BYD, 그죠? 그다음에 일본의 소니, 무라타 제작소 이런 회사들이 다 협력업체고요. 국내의 2차전지 업체 고객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또 여러분들 각형, 파우치형, 원형, 배터리가 셀 제조업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 모든 설비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업체죠. 자,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배터리 제조사의 전방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전방 업체들의 캐파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 정도 2030년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기술로의 어떤 일감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극판 공정 장비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업체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전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 입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판 공정 다음에 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반도체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공정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협력사들 여러분 많이 보이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베트남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죠? 여러분,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이런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해외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도죠? 작년 기준 5%밖에 안 되는데, 올해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냥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삼성 SDI, LG화학, BYD, 소니, 무라타, 이노베이션, 폭스바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협력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공정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다는 장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년 동안 장비를 제작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모든 전지 타입의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국내 유일한 전공정 턴키 방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급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패키징 공정. 그런데 경쟁 회사는 급판 공정만 가능하고, 또 어떤 데는 조립 공정만 가능하고, 또 어떤 경쟁업체는 활성화 공정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또 패키징 공정만 가능하고. 근데 하나기술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수요자들은 어때요? 실수요자들한테는 라인 구축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관리 비용도 감소하는 거고, 물류 비용도 감소하겠죠. 생산 비용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하나기술과 파트너십을 안 맺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원형, 각형, 파우치형 경쟁사 대비 모든 걸 다 커버한다라는 겁니다. 원형 하면은 테슬라부터 해서 루시드, 각형은 BMW, BYD, 폭스바겐 같은, 파우치는 현대, 포드, 볼보 이런 회사들이 있죠. 다 협력업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사실 매출이 550억,
영업이익이 한 46억, 5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큰 폭으로. 근데 이런 장비 업체로 뭐 대표적인 장비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신성장 사업도 갖고 있어요. 이 배터리가 폐배터리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아직은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이 폐배터리 환경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기술은 폐배터리 성능 검사기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장을 겨냥한 검사 장비 시장 진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성능, 폐배터리 성능 검사기부터 해서 충전 방전 테스터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신사업의 높은 성장성까지 현재 메리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별 매출 비중이 점차 패키징, 그죠? 활성화 공정, 극판 공정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사별 매출 비중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처음에는 삼성 쪽의 비중이 좀 높았는데 점차 LG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SK이노베이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해외 비중까지 올해는 고르게, 그죠? 상당히 안정적인 고객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흐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공모가가 35,000원으로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W 시작돼서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첫날. 그래서 처음에는 퍼가 한 15배, 16배 정도, 공모가 기준은 그 정도 됐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퍼가 굉장히 높겠죠. 그죠? 한 20, 30배 정도는 대략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하나기술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장비 업체들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전기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시장이 성숙했다? 이미 절정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본다면 하나기술은 퍼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네. 다른 어떠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하나기술의 장점은 또 뭐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기술이 자본금이 여러분 19억인가 18억 정도밖에 자본금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유보율이라든가 잉여금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무상증자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 하나기술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최근에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기술의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본금이 낮고 자본 잉여금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기술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하나기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 움직임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 흐름과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금요일날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기술은 막판에 올라오면서 6%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뭐 이거는 시장하고 반드시 거꾸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다음 주에 하나기술 투자 경고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판에 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기술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작년 2019년도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선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러면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어떠한 주가 재평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새로운 어떠한 장비 업체로서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상장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에 대한 어떠한 레퍼런스가 점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기술에 대한 장점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더라도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접근해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좋대. 그래서 사잖아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근데 논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무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투자 문자회원에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추천 종목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끔 저희들이 잡아드립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불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힘이 되고 든든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고 나는 좀 욕심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좀 안 나고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3개월은 전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3개월이란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리딩을 받아보신다면 많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고 공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고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라든가 간단히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직접 전화를 드려서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여러분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